우리가 오늘은 이제 정서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한국에서는 정서장애, 미국에서는 이모셔널 임페어먼트, 미시간에서 이모셔널 임페어먼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특수교육법에서는 이모셔널 디스터번스, 그래서 우리가 ED라고 그러기도 하고 EI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이제 우리가 정서장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서장애는 아, 굉장히 힘든 장애죠. 굉장히 힘든 장애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장애가 이제 정서장애인데 우리가 요즘 이제 아이들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어떤 이런 정서장애 같은 그 증상도 좀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일단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 거를 막 요구를 하는데 안 들어주게 되면 이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 아이들 같으면 이제 포기를 하고 기다리고 엄마가 좀 기다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싫지만은 그래도 인상을 쓰면서도 이제 기다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 조절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이해가 잘 상황각의 코절 이펙트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지만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기다려야 돼.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나는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거는 내가 매니지를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어른의 세계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지휘하고 나가는 건 어른들이니까 이 어른들이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되는 이게 이제 자기 조절, 자기 뭐 통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잘 개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애기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2살 된 요런 타들러 요런 아이들은 이성이 통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어른이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더 이제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막 설명을 하지만 아이들이 그게 아이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예요? 아직 인지 능력 자체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이 리즈닝 스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나는 매나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내 아이들을 아주 잘 키울 거야. 그냥 내가 훈육이 아닌 양육 그런 의미로 해서 아이에게 막 이제 아이가 땡깡을 부려도 아이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지 않고 정서 장애가 안 되고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지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걸 빨리 캐치를 하는데 지적 능력이 약한 아이들은 캐치를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적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만 2살짜리 아이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인간 삶의 이치를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을 이렇게 할게. 그러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아이가 머리로 이해가 잘 안 가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니까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근데 꼬맹이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맥도날드에 가서 버거킹에 가서 뭐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치킨 너겟을 사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 그래서 오늘은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내일 가자 이러면 이제 아이가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엄마가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손님이 오면 엄마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엄마가 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오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돼야 된다는 말은 인지 발달 단계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세상 이치를 알게 돼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제 지적 능력이 낮거나 뭐 아니면 자폐 아이들 같이 이렇게 코즐 이펙트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사회 상황을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누가 손님이 온 거랑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치킨 너겟을 먹는 거랑 이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는 걸 아이들이 몰라요.
그냥 아이들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엄마가 오늘 점심에는 맥도날드 가서 치킨 너겟을 사주겠다 그랬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설명을 해도 이제 안 되죠. 그만 부모가 설명하다 이제 지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이가 땡깡을 부리면 이제 막 혼을 내거나,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스팽키, 엉덩이를 한 대 때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몰라 네 맘대로 해 그러고서 방에다 그냥 넣어 버리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부모도 막 그 자기 그 감정을 조절을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우리가 정서장애가 이제 정서장애는 이런 나이와 장애와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정서장애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을 못하는 거가 정서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이성이 이해할 수 있어도 정서적으로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엄마 앞에서 땡깡을 부려야지, 엄마를 내가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인텐셔널한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정서장애라 그러는데, 이제 이 정서장애가 있는 이 아이들이 정서장애가 있게 되면 부모님들이 일단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정서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 예비 교사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이게 비헤이비어잖아요. 정서장애는 이제 비헤이비어예요. 비헤이비어인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정서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비헤이비어와 진단 사이에 정서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서장애가 있느냐. 이게 이제 치킨이 먼저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이제 그 게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치킨이 없으면 계란이 나오지를 않고, 계란이 없으면 치킨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치킨 or 에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ADHD랑 비슷해요. 이 정서장애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른 장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은 뉴로 디벨롭멘털 디서빌리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뉴로니까 신경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디벨롭을 하는 동안에, 이제 발달을 하는 동안에 신경 계통에 장애가 생겨서 아이들이 이 모든 장애들이 있다. 그러면 뭐 학습장애도 뉴로디벨롭멘털 디서빌리티, 그 다음에 아티즘도 그러고 정서장애도 그러고 지적장애도 그러고, 지금 뭐 모든 장애들은 다 뉴로디벨롭멘털 디서빌리티인데 센스가 되잖아요. 인간 몸 자체가 우리가 컴퓨터 보드에 들어가는 모든 그 눈에 안 보이는 칩스와 선과 이런 것들처럼 인간 몸도 그런 복잡한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발달하는 동안에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장애가 오겠죠. 그래서 이 정서장애와 이 행동, 그 다음에 ADHD, 이 ADHD와 그 다음에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ADHD 행동이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서장애가 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정서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메이크 센스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정서장애가 있어서 그 정서장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 행동들은 정서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들을 이밸류에이션을 했더니, 테스트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정서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보여주는, 정서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특징들을 이 아이가 다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이 아이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는 정서장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게 먼저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어른들은 자기가 아니라 그래도 일단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때요? 다 바른 믿음이 아니고, 다 정확한 믿음이 아니고, 다 옳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제 우리가 퍼스펙티브스라는 게 결국은 퍼셉션, 지각,
perspectives, 관점, 믿음 이런 것들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 자기가 그동안에 느낀 것들, 경험한 것, 느낀 것, 편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식적인 거 뭐 다 어우러져서 자기의 온 그게 생기잖아요. 거기에 자기 온 뭐죠? 그 지각하는 perception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관점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통찰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ADHD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래요? 어떻게 ADHD가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왜 해요? 아이가 ADHD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ADHD가 다이그노스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장애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예비교사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데이터 컬렉션을 어떤 아이한테 할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얘만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선생님이 걔는 정서장애가 있어서 그런다. 얘는 왜 이렇게 울어요? 다른 애들 같으면 이렇게 할 때 말로 할 텐데 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그러면 아이가 정서장애가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정서장애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부터 이러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정서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가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것 같이 되는 건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아이가 정서장애가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정서장애는 어떻게 돼요? 가지고 태어난 행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얘는 정서장애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천적이다 그러면 아이가 정서장애라는 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ADHD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선천적이라는 말은, 네이처라는 말은. 그러면 후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배운 거예요. 배워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워요? 자기 자라나는 환경에서 배워요. 그럼 결국엔 제일 먼저 환경은 뭐예요? 집이겠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만 5살이면 아이들이 학교를 오는데 만 4살, 5살 된 아이가 굉장히 심한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행동들을 막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뭐예요?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얘 부모가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후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교육 환경, 부모님의 양육 환경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후천적이라고. 근데 부모님은 어때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자기는 아이를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은 놓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잡아 뜯고 때리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아니면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막 자기를 갖다 벽에다 부딪히고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서로 각자의 자기 짝의 유전인자를 생각을 해요. 자기 유전인자가 아니라 내가 엄마면 남편 집안의 내력을 생각하게 되고 남편이 그러면 아내의 집안의 내력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부모는 자기 손에서 자기가 낳아가지고 자기가 키웠는데 자기 양육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내력을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블레임을 하죠. 니네 피가 그래서 그래, 니네 가족이 그래서 그래, 니네가 뭐 시어머니를 보니까 뭐 똑같아, 뭐 시아버지를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얘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원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예비 교사들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일에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났다. 정서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ADHD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다. 선천적으로 그런 어떤 병리학적인 그게 있어서 아이가 DNA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손을 놔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장애 판정을 받아버리면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버지들한테 부모님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고 힘들고 막 그거 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약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 당신들에 의해서 이 장애가 생긴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이제 무거움이 벗어지죠. 근데 또 당신들에 의해서 이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선천적인 거니까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거를 그러면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일반 선생님들이나 이제 얘가 학습장애다, 얘가 정서장애다, 얘가 아티즘이다 이런 장애가 있다 그러면 보통의 선생님들은 아이를 좀 더 내가 케어를 해야지 더 신경을 써야지 내가 이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얘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나는 얘를 차별하지 않고 내가 잘 그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한번 얘를 잘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정말로 선천적으로 얘가 가지고 태어난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 건지 이거를 내가 한번 봐야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하나 한번 내가 바꾸어 가볼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다른 세상을 내가 가르쳐 볼 수 있을까? 아직 이 아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아이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고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특히나 미국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당신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단 전문가부터 찾으려고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이제 돌아다니고 모든 거를 딱 놔버려요, 부모님이.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육도 안 되고 훈육도 안 되고 이거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저귀 떼어내는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당신들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트라이는 해볼 수 있지만 안 되면 이제 이거는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아이보다 오히려 아이가 조금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때요?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은 5가지를 할 거를 부모님이 요 아이한테는 10가지를 하고 선생님이 요 아이한테는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한테 5가지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아이를 10가지를 하는데 내 아이한테는 2가지, 3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치킨이냐 뭐 닭이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게 장애가 먼저냐 아니면 그 행동이 먼저냐 아니면 행동이 먼저냐 장애가 먼저냐가 선천적 후천적을 가지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놓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 학생이 하나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제 책의 이제 챕터를 골라가지고 중요한 챕터만 골라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그거를 익히고 있거든요. 제 예비 교사들에게. 근데 한 학생이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서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고 정말 선생님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내가 네 책을 사고 싶다. 책 전체를 읽어보고 싶다.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하루를 아침부터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아직 이제 책이 안 끝났고 지금 아직도 내가 리파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내 목표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스위프팅, 그러니까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프트. 패러다임을, thinking과 이 perspectives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그게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그랬어요. 스위프트, the teachers
parents, thinking, perspective, paradigm. 그게 뭐예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가 엊그제 cognitive flexibility 이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패러다임이 딱 이제 패런이 딱 셋업이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딱 이게 구조화가 딱 돼버리면 어때요?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thinking out of box를 잘 못하는 거예요. thinking out of box를 못하면 이 아이가 정서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만 해요? 이 정서장애가 있는 이 아이에게 정서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를 조절하고 나를 통제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그거를 아이에게 서서히 습관처럼 가르치는다는 이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정서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thinking out of a box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hifting 그 thinking and perspective, 관점과 생각과 이런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서 thinking out of a box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아이가 이러한 행동이 있어서 정서 장애가 된 게 아니라 아이가 이러한 행동들을 살아가면서 아이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이가 행동을 디벨롭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어른들이 꼼짝 못 하는 걸 아이가 본 거예요. 제 말은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체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른을 따기를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따기를 탁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으로 때렸어요, 아이가. 근데 어른은 기대를 못했잖아요. 엄마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뭐를 못하게 하니까 엄마 따기를 탁 때리니까 엄마가 소리를 빡 질렀죠. 근데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어떻게 놀래가지고 엄마가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때요? 분노의 눈빛이라기보다는 뭐의 눈빛이에요? 놀라는 눈빛이고 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지 하는 그 두려움의 눈빛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그 부모의 반응을 본 거예요. 처음 따기를 때렸을 때. 그러는데 그 부모의 반응이 단호하고 침착하고 단호하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안 하도록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 앞에서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순간적인 그 부모의 반응이 놀라고 두렵고 긴장되고 이런 반응을 아이가 동물적 인스팅트로 동물적 그 본능적으로 아이가 읽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부모가 뭐를 못하게 하면 아이는 또 부모 따기를 때려요. 엄마 따기를. 왜? 그렇게 하면 엄마가 따기를 맞고 나서 그 순간에 엄마가 아팠겠죠. 아프고 또 자기 아이에게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을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감정을 다 누르고 그 아이 앞에서 침착하게 얼굴에 표정을 안 나타내고 침착하게 해서 엄마가 그 다음을 아이가 두 번 다시 그 행동을 못하게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그렇게 했으면 아이가 안 하죠. 그 다음에는. 안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따기를 맞고 너무 놀래고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소리를 빡 지르거나 이렇게 하면서 방으로 가서 울거나 아니면은 뭐 막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니까 다 접어서 화가 나가지고 아이하고 하던 것들을 다 접어가지고 치워버리고 아이를 떠나버린다든가 아이가 예를 들면 거실에 있는데 부모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면 아이가 그 모든 그 결과예요. 모든 게 이렇게 벌어진 행동에 대해서 처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벌어진 행동에 따라서 아이는 그 행동이 다시 하던가 그 자리에서 스탑이 되던가. 그럼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심심해서 그냥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침을 탁 뱉었어요. 뱉었는데 그 사람이 놀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마주오는 아이한테 아이가 침을 탁 뱉었어. 근데 그 침이 아이 얼굴에 딱 묻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막
막 팔짝팔짝 뛰면서 인제 막 인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인제 희생이 된 거잖아요. 희생자 빅팀이 된 것 같이 아이가 막 행동을 하면 얘가 보니까 자기의 파워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침을 뱉었더니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인제 심심해질 때마다 뭘 해요? 침을 뱉어 사람을.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침을 뱉어요 계속. 그러면 침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침을 뱉으면 보통의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다 놀라죠. 놀라고 뭐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이 아이는 자기가 심심해서 지루할 때 다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반응 보이니까 그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그다음에 또 행동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서서히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서 인제 습관화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행동을 먼저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행동이 됐는데 이걸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매니지를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행동이 습관화가 될 때까지 어른들이 처음에 초기에 몇 번 했을 때 탁 스탑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실패예요? 널처의 실패예요.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의 실패고 널처의 실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계속 그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습관화가 되겠죠. 습관화가 되면 웬만하게 뭐 선생님이 데리고 뭐 그걸 못하게 하려고 간단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터킹하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아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데리고 가죠 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는 정서장애 아니면 ADHD 레이블을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후천적인 거잖아요. 그죠? 후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죠.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내 아이니까 만일에 부모님이면 내 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면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든지 아니면은 1학년 아이들이든지 아이가 선생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좋은 기회거든요. 아이들은요. 새로운 어른을 딱 만났을 때 어른이 긴장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긴장을 해요. 다 그렇게 아이들이 겉으로는 긴장 안 하는 것 같고 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 내 속에 심리적으로는 아이들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퍼밀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긴장을 해요. 그래서 아기들이 낯가리라는 게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편안한 얼굴과 퍼밀리하지 않은 자기의 언퍼밀리어한 친근하지 않은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 우는 거는 자기 보호 본능이거든요. 알리는 거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위험해. 그리고 엄마 뒤로 숨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설사 집에서 그런 행동을 해도 아이들이 학교를 딱 왔을 때 첫 번째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요 선생님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딱 보고 한 번, 두 번 정도 했을 때 선생님이 탁 캐치를 하고 센스 있는 선생님이 탁 캐치를 하고 아이에게 바로 교육에 들어가면 훈육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아이를 다 그거를 스탑시키는 거를 서서히 아이가 왔는데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막 그냥 미친 아이 같이 막 뛰어다녀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딱 보면 아 아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구나 얘는. 그리고 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구나. 어른을 새로 만났는데 아이가 긴장도가 보통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얘는 긴장을 안 하는구나. 보통의 아이들은 어색해해야 되는데 얘는 어색해하지 않는구나. 그건 뭐예요? 이 소셜 센스가 약한 거예요. 이 상황을 약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바로 가서 아이한테 손 그리고 아니면 아이한테 누구야? 그러고 예를 들어서 맛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입에다 탁 넣어줘. 그러고 그럼 아이가 인제 어떻게 해요? 막 이러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어 과자를 선생님이 입에다 탁 넣어줘. 초콜릿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선생님을 쳐다봐요. 그때 "손." 하고서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손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반사작용이기 때문에 리플렉스가 항상 있으니까. 그럼 아이 선생님이 이제 손을 딱 잡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쪼끔 걸으면서 또 한 번 과자 주고 또 하나 걸으면서 과자 딱 주고 이렇게 걸었고 그렇게 하고 아이를 의자에다 딱 앉혀 가지고 그다음부터 바로 인제 앉아 있는 연습을 바로 앉아 있는 교육을 시작해요. 이게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고렇게 딱 해요.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다른 환경에 가서는 아이가 정말 미친 아이같이 막 뛰어다녀도, 죄송해요, 미친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남의 언어를 쓰면은 그렇게 하는데, 요 선생님 앞에 오면은 아이가 탁 앉아요. 딱 앉아서 딱.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장소 같지만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아이가, 이제 미국 아이를 제가 교육을 하던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가 학교의 선생님들이 엄마한테 죽겠다는 거예요. ADHD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ADHD 약을 먹고 있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ADHD가 약을 이제, 그러니까 저랑 만나면서부터 이제 약을 못 먹게 해서 이제 안 먹었더니, 학교에서는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애가 워낙 얌전하게 공부를 저랑 만나서 아주 학습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죽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학교 가보지 뭐. 그래서 이제 아이 학교를, 교실을 이제 선생님하고 부모님한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괜찮겠냐고, 이렇게 해서 학습하는데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괜찮다. 선생님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괜찮다고 얼른 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딱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들어가지를 않고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미친 듯이, 그러고 정말로 막 그냥 뭐 의자 위에 올라갔다 뛰어내려왔다 막 이 녀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막 그러다가 문 밖에서 창문에 제 얼굴을 순간적으로 아이가 탁 본 거예요. 뛰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딱 그 자리에서 얼어가지고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딱 그럴 때 이제 제가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제가 앉아 그랬더니, 이제 영어로 앉아 그랬더니 아이가 탁 앉아요. 계속 저를 봐요. 앉아. 그다음부터 순한 양이 돼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이가 탁 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장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말을 들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듣지 않아야 될 사람. 그러면 걔는 9년 동안, 3살부터 9살까지니까 6년 동안을 ADHD 약을 먹었던 아이예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그랬던 아이가, 자 보세요. 저를 만나서 제가 ADHD 약을 먹이면 제가 그 아이와 학습을 못한다 그랬더니,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ADHD 약을 스탑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이 아이를 딱 이제 해서 잘 앉아있는 아이로 먼저 만들었죠. 왜? 아이가 앉아 있어야지 주의를 집중을 하게 되고 주의가 돼야지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야 머릿속으로 프로세스가 되고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인sit, 이 데스크에 의자에 앉아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학습이에요. 학습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기존에 했던 행동이랑 여전히 똑같이 하나도 바뀜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봐, 제너럴라이즈가 안 됐잖아. 일반화가 안 된 거잖아. 일반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이가 어때요? 이 아이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ADHD로 판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약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약을 끊으나 약을 먹으나 아이가 비슷해졌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여전히. 그죠? 그러면 이게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를 얘기를 할 때 어때요? 똑같죠? 그 예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ADHD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ADHD로 판정을 받은 거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학습장애아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읽기를 못해서 학습장애아가 됐느냐, 아니면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어서 읽기를 못하느냐. 아이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지적장애가 됐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지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언어와 사회와 이런 어떤 지적 발달의, 언어는 절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언어, 그게 안 돼서 아이가 지적장애가 됐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클라젯 걸,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숲속에 있었던 아이들, 그래서 늑대와 늑대 소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의한 거냐 아니면 태어난 거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지금 자라고 있지만 우리 큰아이가 3살에 여기를 와서 미국에서 살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여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하고 살았고 어릴 때에는 우리 큰아이는 3살 때 여기로 올 때 한국 책을 저기 뭐야 엄청 잘 읽었단 말이에요. 3, 4학년 뭐 그 이상은 제가 사줘본 적이 없지만은 3, 4학년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얘가 잘 읽으면서 한국말에 대해서 그 정도가 돼 가지고 3학년 때 여기를 왔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와서 미국화가 돼 가잖아요. 미국화가 돼 가면 지금은 이제 아이의 한국말 능력이 없대요. 그 자기가 3살 때 있었던 그 능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이게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볼 때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선천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거다 그러면 우리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재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미국 아이들이지만 하드웨어는 생긴 건 어때요? 한국 아이잖아요. 그죠? 이건 네이처잖아요. 진에 의해서 결정이 된 네이처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네가 백인이나 흑인이나 자기네가 좋아하는 인종으로 자기네 하드웨어를 바꾸고 싶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무리 성형수술을 막 그냥 미친 듯이 해서 물론 마이클 잭슨 같이 그렇게 뭐 이제 소문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피부 색깔이 바뀔 수 있다면 성형수술에 의해서 바뀐 건지 그 사람이 그 스킨 캔서에 의해서 바뀐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은 어때요? 이런 모습은 네이처죠. 당연히 가지고 태어난 모습이잖아요. 하지만은 아이들의 그 소프트웨어인 인사이드는 3살 때까지 완벽하게 한국 아이였던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4살에 그 오자마자부터 프리스쿨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미국화가 돼 간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 나이스가 되어 가서 어때요? 완전히 지금은 미국 아이 같이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한국적인 기질을 없애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가지고 태어난 저의 성격을 우리 큰아이한테서 한 80%를 저를 닮았기 때문에 이 내재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러기 때문에 너도 그러는 거야. 미안해. 이렇게. 그러면 우리 둘째 아이는 여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국 부모한테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또 100%또 미국 아이면 그러면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를 비교하면 누가 더 한국적인 그 트레이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냐고 우리 둘째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음식을 둘째가 더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사고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둘째가 훨씬 커요. 근데 둘째는 100%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처와 선천과 후천이 섞인 거는 맞아요. 맞고 이것이 half and half냐 반반이냐 우리가 반반 근데 그 반반이냐 그거는 맞지 않아요. 단지 어느 게 더 많고 어느 게 더 적으냐의 문제고 특성상 아이가 밖에 가지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 아이지만은 멘탈리티와 이 멘탈리티 자체가 미국계 거의 한 70%, 75%, 80%까지 그 다음에 한 20%는 한국적인 거. 그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퍼센티지. 어느 게 더 자기의 성향에서 어느 게 더 맞는가 틀리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을 시킬 것이냐, 교육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짝하고 남군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앉아서 이것이 뭐 타고난 거냐 아니면 뭐 배운 거냐 이제 둘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순간적으로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문화적이고 정서적으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스위프팅 패러다임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저희 짝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정서가, 미국의 정서는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그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훈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랑의 대상, 그다음에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서양 문화의 정서가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제 행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같이 교육을 시켜서 바꾸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정서가 이러기 때문에 이 정서의 결과니까 이런 거를 못하는 것 같다가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거다. 훈육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디스플린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이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에 맞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또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 어, 믿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다. 뭐를 믿지 못해요? 인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다. 왜? 인간의 능력을 믿으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분명히 저렇게 행동을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예요. 우리가 애지중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걸고 키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가 암적인 존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불덩어리 같은 아이가 된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가 나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우리 애기가 따돌림을 당하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이제 뭐 왕따나 따돌림이 이제 니글렉트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문제 행동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여기들의 백인의 정서들이 백인들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인도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말썽쟁이가 이렇게 잘해서 인간적으로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다루기 좋은 아이로 될 수 있다는, 다른 사람하고 잘 다루기 좋다 이 말은 조금 안 좋은 의미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잘 화합해서 제가 그 전에 처음 말할 때 well-rounded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그런 capability,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재적인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 생기면 그 아이들을 집에 부모들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른의 탓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 부모로서 나에 대한 믿음, 선생님으로서 나에 대한 믿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자신에 대한 컴피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체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인간을 믿는 거죠. 인간은 언제든지 어느 환경에 가서도 자기를 잘 조종하고 자기를 바꿔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죠? 그렇게 믿으면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 인간이라는 그 다른 동물과 모든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인간을 믿는 그 믿음,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씨니까 내 아이는 나의 씨잖아요. 나의 씨니까 나의 유전자를 믿는 그 믿음.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러이러한 행동이 있으니 나이는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구글을 하고 유튜브를 찾아서 저 같은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하고 한 번씩 노력을 해서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이를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야기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한 챕터를
그 정서장애인 아이의 케이스를 제가 이제 그 예비교사가 가져온 그 케이스를 가지고 예비교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제 예비교사들 거를 보면 제가 이제 그게 브레인스토밍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결국엔 중요한 거는 네 생각에는 정서장애가 가지고 태어난 것 같냐 아니면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 같냐 이제 그거부터 질문을 하면서 이게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너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나중에 형성된 어른에 의해서 형성된 어른에 의해서도 형성이 되지만 어른이 바꾸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에 의한 어른을 위한 뭐 이런 말처럼 어른이 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디벨롭을 했다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행동을 또 그 어른이 또 그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고 너를 지키려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어른이 아이에게 그 시간만큼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장애가 되기까지 뒀잖아요. 그래서 이모셔널 임페어먼트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정서도 장애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정말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가 없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없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이 올간 자체에 디벨롭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 말고는 그죠? 우리가 그 장애라는 말을 disability, impairment라 impaire가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완전 네이처 자체가 고장이 났다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impairment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가 생긴 거예요. disability가 생긴 거잖아요. ability에 dis가 생긴 거예요. 그죠? 반어빌리티가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됐다는 거는. 그러면 이 아이가 정서장애가 있으면 정서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 컨트롤을 못하게 됐다는 거야.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고 조절을 못하고 통제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나의 멘탈리티를 그러니까 사이카이트리스트 이런 분야가 그런 분야잖아요. 그죠? 스키즈프레니아 이런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극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PTSD 있잖아요. 포스트 트로메틱, 그죠? PTSD가 뭐예요? 포스트 트로메틱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 극한 상황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을 겪게 되고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신적으로 나를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이라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면은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할 줄 알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복잡한 이야기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차분하게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좀 더 차분하게 이제 조곤조곤 제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무대 위에서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보이스예요. 전형적인 티처스 보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하이톤에 이렇게 그런 보이스가 되는데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한국말로 무언가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제 많은 내용들이 어떤 난리지를 가르치는 저는 이제 난리지를 가르치는 거는 난리지는 뭐 구글 하면 다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많고 뭐 강의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난리지에 대한 우리가 인사이트 그다음 퍼스펙티브스 인사이트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고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듣고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줄기가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무의식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것들을 맞다 하고 한번 이렇게 깨워볼 수 있는, 그죠? 깨워서 나의 그 촉각을 깨우듯이 나의 그 감각 기관을 깨우듯이 이렇게 깨워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씩 저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칠게요.